올해 기해년은 광양시가 새로 승격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광양시는 올 한 해 도시 정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0만 자족 도시의 기틀을 가져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줄기차게 거론돼 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올해 현실화될 때 주목됩니다. 늦어도 오는 8월까지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후에 국민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해안도로 15곳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됩니다. 국토부가 이들 15곳에 브랜드 명칭을 부여해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제2의 경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 새로운 광양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올해 시정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시승격 30주년을 시정의 화두로 잡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의 제2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신산업 육성으로 견실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감형 생활복지 실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정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30만 자족 도시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30년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경제와 일자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시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현안사업 추진 의지도 높였습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고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2020년 도림미술관 개관과 창의예술고 개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광양시 행정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 각 분야의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 실제적인 시민 행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꼭 시민 중심,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2019년 시승격 30주년을 맞는 광양시. 광양만권의 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광양시가 올 한 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제2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상공인과 기관 단체장들이 신년 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상공회의소는 오늘 상공인과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 불황을 타개하고 상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 15곳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남 고흥에서 여수, 순천, 광양을 거쳐 경남 하동, 남해 등 남해안 10개 시군을 가로지르는 253.7km 구간을 남해안 해안 경관도로 15선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이들 15곳에 각 노선별로 브랜드 명칭을 부여해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축제나 주변 관광 명소와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순천만이 정부가 선정하는 대표 관광 명소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관광100선은 자료 분석과 현장 평가, 심의 등을 거쳐 발표되며 이번 선정으로 순천만은 관광사업 우선 참여와 전국 관광안내소 자료 배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관광100선은 2년에 한 번씩 우수 관광지 홍보를 위해 선정되며 도내에서는 순천만을 포함해 모두 14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여러 현안 가운데 올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를 꼽는다면 바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일 겁니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남은 기간은 길어야 8개월.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70주기 추모 사업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했던 시민추진위원회가 최근 공식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합동 추념식을 포함해 각종 추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의 역할은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 활동을 모든 전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추진위원회에 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이런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기면서 정치권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5월.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여기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물밑 선거전까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별법 제정은 이번 국회에서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정부 때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으로서 마지노선을 금년 말까지 잡는가. 한편 전라남도 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4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정부의 보통교부세로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4,391억 원을 받게 됐다며 도시재생 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국가보조금과 달리 사용 목적을 지자체가 판단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들어설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 구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간척지 용배수로 이설 공사에 이어 5월부터 활주로 공사에 들어가는 등 현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오는 2021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123만여 제곱미터에 560억 원이 투자돼 활주로와 통제탑, 경납고, 항행 안전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비행시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그러나 아직까지 비행시험장 구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 여론이 여전하다며 국책 사업이자 지역의 성장 동력임을 감안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고흥군 두원면 고흥만 방조제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51살 A씨와 49살 B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승합자를 수색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란 이순자 씨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올해 나이 87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전 씨가 사망한다면 어디에 묻히게 될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지 않아 국립대전 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 묘역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별 사면됐기 때문에 전 씨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또 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가해가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껏 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호실장이던 안현태 씨는 징역형을 받고도 사면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돼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사면 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국회 정무위에서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씨의 발언도 전시사 후 국립묘지 안장 논란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안장 문제를 결정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신축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내장재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축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내장재에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낮 12시 10분쯤엔 고흥 녹동항에 정박 중이던 김운반선에서 불이 나 조타실 전체와 기관실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해경은 배 주인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배 중인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취업 사기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여수경찰서 소속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은강교회 최송자 목사회 성도 188만 9천 원,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주민 1동 152만 2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3차 대주파크빌 아파트 주민 1동 150만 원, 순천시 연향동 블루시안 아파트 주민 1동 93만 9천 원, 여수시 만덕동 14통 주민 1동 63만 5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대림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주민 1동 57만 6천 원, 5통 왕지, 범암, 운곡마을 주민 1동 50만 4천 원, 연향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101, 102, 106동 주민 1동 46만 8천 원, 순천시 연향동 중흥파크 S클래스빌 아파트 502, 505동 주민 1동 46만 8천 원, 왕조 1동 대림아파트 104, 105동 주민 1동 44만 8천 원, 덕연동 42통 부영아파트 202동, 207동 주민 1동 34만 2천 원, 여수시 만덕동 9통 주민 1동 31만 7천 원,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님의 성도 1동 30만 원, 고흥군 도하면 당곤마을 주민 1동 28만 6천 원, 순천시 덕연동 60통 주민 1동 28만 원, 여수시 만덕동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4만 원, 순천시 덕연동 53통 주민 1동 23만 원, 여수시 문수동 흥화아파트 주민 1동 22만 8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드래곤즈의 11대 대표이사로 조청명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조청명 사장은 지난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해 혁신기획실장부터 포스코 플랜텍 사장까지 포스코와 계열사의 주요 보직을 거친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새 사령탑으로는 브라질 출신의 파비아노 수아레즈 페소사 감독이 구단 역사상 최초의 외국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수아레즈 감독은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7년 동안 수석 코치와 감독을 역임했고 지난 2016년에는 이달의 감독상을 3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국비 662억 원 등 1,18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관광지 개발과 문화, 생태 관광자원 개발,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등 7개 분야 13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수 조명연합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 22억 원,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28억 원 등 73개 사업에 8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해양 레저 휴양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물론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기 착공 등 민간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7개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강도 높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확인 점검이 강화되고 군 예산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구는 2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 등은 사업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상감사 70건과 특정감사 56건, 준공검사 2회 46건 등 172건을 현장 확인하고 이를 통해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올해도 1억 원 이하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 같은 확인 평가를 강화해 단 한 건의 부실 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전남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공공분야 직무 경험으로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전남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 2기 청년 근로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기관과 연계해 청년에게 지역사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올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8대 의회 개원 이후 순천시의 예산과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자평하고 특히 여순 사건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